이번 정부가 3년 반 동안 규제만 해오다가 이제 공급으로 돌아섰는데 그것도 공급 폭탄으로 돌아섰다.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정부는 이 얘기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 3기 신도시 아닙니까? 투기꾼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투기했던 사례가 한 10,000건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신도시 추진은 조금 차질을 빚지 않겠나. 무주택자라면은요 지금 당장 주택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주택가격이 꼭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를 20억 30억 주고 산다면 과연 그게 사용 가치가 있을까요? 서울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다. 안녕하세요. 주부의 세계 노회철입니다.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발표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매주 감소하면서 집값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조금씩 매주 감소하고 있거든요.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건가요? 서울에 32만 3천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84만 6천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랬죠. 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장 그 매수세가 꺾이면서 대기소로 남은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줄었지만은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당분간은 그러면은 이제 집값이 조정될 일은 없겠지만 아마 시장을 전망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요 이런 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당장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5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물량이 얼마나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매각을 했다고 보여져요. 5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가 강화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강화되고요.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규제 지역에서 양도세, 가산세 10%가 또 붙습니다. 자, 2023년도까지 예측해보면 그때는 이제 제가 볼 때 주택시장의 조정면이 올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지금 서울의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재개발 재건축이나 또는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들이 분양을 시작하는 시기가 2023, 4년도쯤 되지 않겠나. 이 시기에는 아마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이 좀 과잉되지 않겠나. 특히 정부가 이제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에 84만 6천 가구 200만 가구를 공급한답니다. 이 200만 가구의 양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1991년도 1기 신도시를 분양했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을 다 합쳐도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그보다 많은 양이 서울에 만약에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주택 가격은 거의 폭락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번 정부가 3년 반 동안 규제만 해오다가 이제 공급으로 돌아섰는데 그것도 공급 폭탄으로 돌아섰다.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수급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수요 공급을. 근데 이 바란스를 잘 못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제 이번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져서 사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제 공급에 조금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신도시 투기 문제는 지난 1990년,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1기 신도시를 했죠. 이 당시에도 불법 청약이나 투기가 있어서 약 한 10,000명 이상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에도 그랬어요. 2기 신도시에도 공무원들이 투기를 하고 또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도 한 9,700명 정도가 조사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고요. 이 문제 3기 신도시 아닙니까? 네. 어림잡아 제가 10,0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또는 일반 중개업자나 투기꾼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투기했던 사례가 한 10,000건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신도시 추진은 조금 차질을 빚지 않겠나. 면적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새롭게 3월 말과 4월 달에 발표하겠다는 것도 연기할 가능성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걸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시장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공공주도 방식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좀 참여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우선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요. 공공주도형 서민주택 정책입니다.
공공이 주택 시장을 끌고 가는 정책. 그러면서 서민 중심으로 이게 계획을 잡았거든요. 물론 집이 없다고 다 서민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와 보수로 나눴을 때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서민 중심이니까 이게 사회주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이 공공주도입니다. 주택시장은 꼭 공공이 그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서민주택을 민간이 공급하지 않으면 공공이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주도나 또는 뭐 민간주도나 또는 민간 합동 방식도 섞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 다음에 역세권도 공공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부 주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은 정부만 주도해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공공으로 가는 목적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강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강제 매수라는 나라가 전 세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장 강력한 제도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업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에 이제 LH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민간에게도 이거를 이양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정부는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끌고 간다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을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야 정상적으로 가는지 이걸 판단하고 주택 공급의 수급 조절이나 또 시행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이니까 무주택자는 이제 신도시를 노려라 이 말씀이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뭐 사전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이제 거주 조건이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우선 부당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로 이전하기가 쉬운 사람들은 또 출근에 문제가 없다면 자기가 원하는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에 가서 거주하면 우선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은요 지금 당장 주택 매수에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주택 가격이 꼭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달에 IMF 회의를 제가 한국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 9개 나라가 참석을 해서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저에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물어와서 2시간 정도 대담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게 어떤 이유냐, 이게 어떤 원인이냐? 제가 그때 그 얘기했습니다. 서울은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다.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를 20억, 30억 주고 산다면 과연 그게 사용 가치가 있을까요? 강북의 아파트는 10억도 안 가는 게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비교할 때 또 GDP 대비 집가 총액을 볼 때 버블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지금 집을 살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거의 꼭지점에 와 있지 않나.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부동산 공약인데요. 교수님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일단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반 정도 이상은 아마 주택 정책이 표를 가를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나 야당은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3파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분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부 주택 공급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규제 완화 정책이 대부분이고요. 여당은 규제 완화 정책은 없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가 해제된 지역이 386곳입니다. 엄청 많이 해제됐고요. 현재 살아있는 정비사업지구가 407곳입니다. 물론 절반은 살아 있습니다. 내 주변이 슬럼화되고 노후화됐다면 이걸 새롭게 환경을 바꿔서 인생은 짧습니다. 사는 동안만이라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전 시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시민들에게 귀 기울여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알고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원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부동산 투기로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을 좋아해서 많이 샀다가 가격이 폭락하면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이제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과여불급이라고 했죠. 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부동산이 무엇인지 내 수준에 맞는 내 경제적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부의 세계는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의 시장 상황과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권대중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